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오늘은 또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전반전에서는 지금 헌재에서 계속해서 이제 길이 있었고 변론 길이 있었고 그리고 한 축은 또 국회에서 국조특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조특위 관련해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의원님 모시기 전에 제 부족한 부분을 쫙 채워주실 박영식 평론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형님 우리가 이제 위원님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 네. 궁금한 거 예. 마음껏 양껏 여쭤보자고요. 아 네. 이제 이 정치 라이브가 네. 한껏 이제 품격이 드높아졌고 네. 이제 급이 격상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 그렇죠? 아니 지금 이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님을 모신다는 위원장님 것은 모십니다. 제가 이미 너무 스포를 일찍 해버렸나요? 아니요, 그거 맞는 거죠. 그죠. 네, 썸네일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런가요? 떡하니. 예, 모신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격상된 느낌이 든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모시겠습니다. 내론 국조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말 사실 저는 처음 뵀는데 유튜브에서 하도 많이 뵈가지고 네. 명절 때도 같이 보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안규백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너무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늦은 밤인데 네. 늦은 밤에 고요 정작을 깨는 아주 멋진 밤 같습니다. 멋진 밤이다. 네. 아니 일단 저희가 이 국조특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여쭤볼 텐데 네. 일단 네. 지금까지 이 특위위원장을 하시면서 네. 가장 좀 힘들고 이건 정말 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국조특위라 하면 사실 다른 국조특위와 달리 이 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선동자에 대한 단죄를 하는 그렇죠. 특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무게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무게만큼이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그 대립되는 그 가운데서 여야 의원들 발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 총리를 비롯한 부총리와 17개 부처 장관들 네. 그리고 삼성 사성 장군들 70~80명이 한꺼번에 다 모이고 여야의 빅마우스들이 같이 다 모인 데라서 아주 기가 하늘을 뚫을 만한데 네. 그 길을 뚫고 중심을 잡기가 여간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예. 정파에 크게 치우치지 않으면서 살짝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네. 중심을 잡고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몇 차례를 거듭하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위원장 자리가 중심도 잡지만 우리가 방송으로 얘기하면 사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배분도 하셔야 되고 적절할 때 또 끊어주실 건 끊어주셔야 되고 제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위원장님 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진행 능력을 또 한편으로는 봤다. 이런 그러니까요. 대목들이 많았어요. 뭐 사실 이따가 우리가 하이라이트도 잠깐 보긴 볼 텐데 기억에 남으시는 장면 뭐 가장 최근 거 말고도 뭐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뭐 아까 그 기싸움이나 그 표현의 예민함 이런 맞아요. 거를 정리하시는데 굉장히 애먹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내용의 컨텐츠 못지않게 예. 태도와 모습에서 사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눈빛을 먼저 봐야 됩니다. 네. 눈빛이 살아 있고 맞습니다. 기선을 이니셔티브 기선을 잡아야 되는데 네. 상대의 기선을 잡기 위해서는 형형한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먼저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말 없는 가운데서 싹 이렇게 예.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예. 한번 쫙 하나의- 기선제압을 하시고 그러면서 강과 온과 부드러움과 강함을 같이 구사하면서 예. 적절히 끊어지고 이어주고 예. 또 부드럽게 할 때 부드럽게 하지만은 예. 또 세게 할 때는 세게 하고 예. 이렇게 해야 원활한 사회 진행이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진행을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봐도 저거는 너무했다? 진짜 너무했다라기보단 참기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이번 국조특위에서 국힘 의원들의 이 태도가 우리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요. 평론가님. 그 최근에
용해인 의원 향해 가지고 그 강선영 의원도 그렇고 뭐 임종득 의원도 지금 부승찬 의원이랑 그 해가지고 쇼츠 네. 엄청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거 보시면은 좀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상황을 직접 현장에 보고 있으면은 부처님 사리가 부처님 사리가 몇 바가지는 아마 나올 겁니다. 아 부처님 사리가. 네. 왜냐하면은 그 임계점에 가서 우리가 비등이라 한다면 물이 바글바글 끓다가 그 비등점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그 비등점을 끊으면 안 되거든. 네. 그 비등점이 올라가기 직전에 그 맥을 짚어줘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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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을 짚어서 그걸 한 바퀴 이렇게 한 번 숨을 들이쉬면서 그 맥을 끌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기 때문에 네. 상당한 타이밍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그 타이밍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싶을 때 네. 그때 탁 한번 끊어주고 네. 그 다음으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뭔가 탁 끓기 전에 그 말려주시거나 분위기를 조금 순화시키려고 하셔야 될 텐데 그 끓는 점을 너무 빨리 잡아버리니까 국힘이 아니 뭐 맞아요. 싸가지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같은 동료 의원에게 야라고 하는 듯한 그리고 뭐 이거 국조특위에 맞는 중인데 한기호 의원이 막 낄낄거리면서 웃는 것도 특이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용해인 의원 발언할 때 옆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해 의원이 소수 정당이고 또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너무 잘못된 건데. 여성 의원이고 또 그럴수록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또 상계에 지나가면은 퇴출 명령도 내렸고 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중심을 잡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의원은 그때 그 결과적으로는 한기호 간사가 대신 사과하는 걸로 그때 매듭이 지어졌었던 건가요? 아니면 강선영 의원이 그 혹시 그 청문회 끝나고 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사과하거나 이런 거 뭐 이루어지거나 했습니까 혹시? 저한테는 이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 따로. 했는데 한기호 의원을 통해서 한기호 의원이 간사기 때문에 네. 한기호 의원께서 간사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네. 어나운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가름을 했습니다. 그냥 네. 그것으로서. 그게 이제 네. 맥락이 용해인 의원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이제 다그치듯이 질문한 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 나온 증인의 태도가 오만불손하다라고 한다면 수방사령관씩이나 됐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대고 군 출신이긴 합니다만 강선영 의원이 갑자기 그런 질의 과정에 야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의원- 다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비상계엄에 관하여 상임위를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가 순간순간이 역사에 기록되고 또 그것이 후대에 사표가 되는 일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 유권자와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선거를 여러 번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많이 해보면은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에 대해서 유권자가 더 냉철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이 하나 하는 일은 그냥 지나치지만 유권자는 평생 기억한다.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다음에 표받기 힘들 것이다. 네. 그런 얘기로 제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뭐 다 그렇게 동의는 안 할 겁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재서봐.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 찍어준다. 이런 거 정말 잘못된 인식이잖아요. 그것은 의원님. 그것은 천박한 그건 생각이고요. 그러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원님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내란 국조특위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도 정말 많이 하고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말 많이 질의와 함께 유의미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짜 무슨 내란에 대한 동조? 실체를 좀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저 방해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내란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내란의 그 국조특위와 관련해서 찬반 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7분입니다. 네,
근데 7분 중에서 아마 여섯 6명은 명이 기권, 한 명은 반대인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 5명 기권에 1명 반대. 아니 6명 기권에. 6명 기권. 예. 자기가 운영하는 참여하는 이 국조특위에서도 국조특위 위원조차도 총 7명, 국민의힘이 7명 가운데서도 거의가 다 기권했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구무원이죠. 자기 당의 당원 1번이 내란을 일으키고 계엄을 했는데 계엄 그 일으킨 당에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자, 아마 지구멍이 있으면 지구멍에도 고개를 쳐박고 들어갈 신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내란 국조특위가 13일까지로 잡혀 있는데 지금 연장 의결이 돼가지고 이게 연장이 되면은 28일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당초는 13일 날 네.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의 주요 종사자죠. 그 네. 수행자가 아닙니다. 수행자로 썼던데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뭐 박성재, 김용호 또 이상민 이런 사람 이상민을 이제 제외하고 이런 주요 당사자들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수방사는 회의 참석했구나. 방첩사령관, 여인영 주요 종사자들이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갔었고 네. 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수방사 그 구금까지 갔는데 불구하고 안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예. 저 부하 수행자, 그러니까 부안에도 온 사람들, 네. 종사자들은 아니지만은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부하 수행자라고 있습니다. 부하 네. 수행자, 예. 글자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무게 있는 진술할 가능성이 많다. 아, 이를테면은- 오히려 일테면은 사령관의 부관 예. 이런 사람들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부관들은 이 그림자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그 직책은 넓지 않지만은 그 디테일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진술하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고 일반 법원에서나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짧아서 예. 약 보름을 연장하기로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네. 이제 본회의만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여유 수월하게? 있게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자 여야 이제 생각합니다. 합의를 먼저 이제 시도해야 되고요. 아, 일단 합의가 있어야 됩니까? 원래 국회는 그러니까 검찰은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로 얘기지만은 네. 국회는 입법부는 민주주의 다수결입니다. 먼저 합의를 해놓고 합의가 안 되면은 그때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합의를 시도를 네, 하고 네, 먼저 최우선적으로 여야가 합의가 해야 되는데 합의가 될지는 잘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나오는 발언들 뭐 대충 보면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럼 뭐 보이지만 투표로 해야죠. 결과적으로 네, 이제 네. 표결에 붙이면 다수결의 네.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죠. 자동으로 또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중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 국조특위를 하면서 법원에서 검찰에서 헌재에서 상당히 모든 부분들이 다 증거로 채택되거나 예. 맞아요. 저희들 국방이나 이 국조특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거의 중요들이 다 채택이 돼가지고 굉장히 평가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평론가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네. 이 연장이 의결이 되니까 국힘 쪽에서 입장이 나온 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번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에서 진실 규명보다 이거는 정치적 이용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요 입장에 대해서 좀 반문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이야기해 주십니까? 여말 선초 사학가들 네. 고려 말과 조선 초 여말 선초 사학가들이 네. 이성계를 놓고 삼은 난적이다. 고려 사학가들은 조선 사학가들은 역성혁명가다.
나라를 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 하나의 사건을 놓고 네. 역사적 사건을 놓고 달리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국민들은 이 국조특위를 보고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밝혀내고 드러내고 네. 꽁꽁 숨어서 것들 천하에 다 드러내고 그리고 유도 신문을 내서 다 밝혀내고 이런 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평가하에서 저희들이 그냥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 평가와 당내 여러 가지 그런 계량측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우리 작가님이 알려주셨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꼭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까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 내란 국조특위에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김용현 아닙니까? 김용현, 뭐 노상원도 있고. 노상원, 네. 그다음에 문상호, 문상호는 지난번 나왔구나. 네. 그다음에 뭐 많죠 뭐. 네. 그렇죠. 네. 한 5명 됩니다. 네, 5명 됩니다. 네. 5명 되는데 이분들을 그다음에 윤석열 포함해서 네. 이 사람들을 내란 수괴와 주요 종사자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저희들은 기본 목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김용현이 안 나오니까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동부구치소로 가셔가지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를 했고 그래서 국조특위에서는 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예고했는데 김용현 측에서 이 위원장인 우리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을 맞고소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국회 모욕죄 고발에 대해 무고,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우리 의원님이랑 한병도 의원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어요. 이거 좀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그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건 고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애초에. 네, 국회 증언간접법에 의하면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과 거부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언간접법에 의해서 다 고발을 조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신경 이게 안 써도 뭐 되겠구나. 사실은 김용현이 국회 쪽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다 헌법재판관들도 문제 삼아서 헌법재판소를 뭐 소송을 건다 이제 이런 지금 행위까지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같은 방식으로 좀 추잡스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서 흠집내기를 시도한다.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 권위 또 헌법재판소의 권위 자체를 상실케 만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에 땔감을 넣어주는 거라서 뭐 이제 밖에서 성조기하고 태극기 흔드는 그 분들이 보기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역시 하나 밀리지 않고 당당하다라는 평가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그냥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이고 아까 우리 안규백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립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한다라는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만한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법조인들이 다 비웃는 행위예요. 요거 자체가 그리고 뭐 김용현이 지금 어이없는 짓은 얘기해주신 것처럼 하루 그런 이틀이 것들도 아니니까. 있고 예. 또 폭도들한테 영치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어제 이제 최상목, 정진석, 한덕수 가 출석을 해가지고 여러 발언을 했는데 한 명 한 명 좀 여쭤볼게요. 일단 최상목의 발언들 뭐 여러 가지 중복된 것들이 많았는데 박선원 의원의 종이 접는 거 네, 그렇죠. 너무 웃겼어요. 디테일하게 들어갔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쨌든 이 문건 비상 입법기구 관련된 이 문건을 끝까지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고 궁금합니다 좀. 현 정부 들어서 참으로 그 주요 국무위원들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굉장히 역량이 좀 뛰어났던 분들인데 어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회자께서 최상목 대행이
말했던 것처럼 쪽지라 하지 아니하고 문건이라고 얘기를 아, 했는데 문건으로 가야죠. 문건으로 가야죠. 사실 본인이 쪽지라고 말한 것은 이거 별 내용이 아니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쪽지라 표현한 것이고 약간 포스트잇처럼 표현해요. 최상목은 끝까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듣는데 네. 이건 어디까지나 이 일절 페이지가 있고 또 누구는 일테면은 이상민 전 장관은 어떤 미션이 있고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어떤 미션이 있고 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엔트리 번호가 7, 8번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한두 명이 지금 부족한데 그 나머지 한두 명이 8번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8번이었기 때문에 6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두 명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는 아마 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래요? 예, 예. 어떻게 쑥 추측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의원님? 추측 한번. 네. 추측이니까. 이상민? 지금 제가 추측한데 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박성재. 그러면 맞습니다. 계엄이란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마비시켜서 예. 입법, 사법, 행정을 마비시켜서 법원의 판결 없이 모든 사람을 구금, 체포, 감금할 수가 있잖아요. 예. 군이. 네. 예? 계엄군이 계엄군이. 계엄군이. 그러니까 그 계엄군은 합수부는 방첩사입니다. 예. 방첩사에서 그걸 전체가 다 이렇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계엄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요. 계엄이 누구든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지금 박성재 전 장관 이름이 아직 안 나와 있는데 법무부 주요 장관이 빠질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안가 모임에도 들어갔던 주요 멤버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니까요. 12월 네. 4일에 있었던 뭐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성재 장관 또 김주현 민정수석도 그러고 보니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혁 법무부 감찰관이란 분이 그날 12월 4일 날 01시 1분에 네. 계엄이 해제가 나와서 바로 법무부 와서 간부회 회의를 했는데 바로 그 즉시 사표 쓰고 나왔잖아요. 나왔죠. 나왔지 않습니까? 딱 그분 한 분인데 그런 걸 보면은 박성재 장관이 주요 역할을 하지 않느냐. 즉각 회의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수기를 했을 텐데 네. 그러면 그분에 대한 어떤 미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박성재 장관에게 미션이 갔다라고 하면은 그 아래 검찰에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지 않았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검찰의 지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있었겠죠. 네, 의원님. 그런 것까지 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나온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때 국가수사본부, 검찰,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그 수사를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던데 네. 이건 잘한 겁니다. 오히려 네, 잘한 겁니다. 네.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고 서로 수사를 빨리 해서 구속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상황까지 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검찰에다 맡겼으면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검찰에게만 맡겼더라면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검찰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결국에 그 당시의 검찰도 샅샅이 좀 뒤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뭐 듭니다. 이번에도 네. 김용현이 실제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뭐 이 대검 차장인 이진동 대검 차장도 청문회에 또 등장해서 그때 당시에 무슨 통화를 했으며 뭐 설득을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출석 설득을 하려고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왜 굳이 비화폰으로 했는지도 사실 저는 비화폰을 통해서 소통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은 저는 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그 흑막 네,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자기 발로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그럽니까? 그렇겠죠. 네. 그건 누가 3살 먹은 애들이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굉장히 늦은 새벽에 김용현이 그렇습니다. 자진 출석하는 그림으로 네. 검찰에 갔었잖아요. 이제 그런 대목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에 국가수사본부에서도 경찰에서도 계속 수사하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사하려는데 바로 그냥 검찰에서 맞습니다. 자기 먼저 이렇게 낚아채리냐 그런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예. 뭐 저희들이 뭐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다 생각 추측을 하는 것이죠. 아 근데 저는 이 이진동 대검 차장 이진동. 예, 어제 이제 막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고 그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김용현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다뤄지면서 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어떤 대목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국정특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이 불신도 굉장히 많이 의심까지 해서 갖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그 장면들을 통해서 더 많이 야 이거는 진짜 확실히 특검이 빨리 나와야겠다라는 좀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이 계엄은 이 계엄법과 헌법을 보면은 무장 군인이 입법부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침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자체가 바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빨리 헌재에서 인용을 해서 대선을 치러서 국정과 국민적 경제 상황을 안정시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정리하고 해야 되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일거의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검도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일단 헌재에서 빨리 인용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역사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절차와 순리 있어서 맞지 않냐, 선택과 집중해서 맞지 않냐, 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아, 어제 뭐 정진석 발언도 있고 뭐 방금 최상욱도 여쭤보고 했지만은 전 제일 당황스럽고 어이없고 헛웃음이 나왔던 건 한독수 아니겠어요, 변호사님? 알고 보니 뒷주머니에 쪽지가 알고 보니까 대통령께서 주신 쪽지가 야. 뒷주머니에 집에 가 보니까 있었다더라. 의원님 그거는 저는 이거 사실 듣고 귀를 좀 의심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전직 총리에게 지금 이제 어쨌든 직무정지가 돼 있지만 네. 총리에게 이걸 들을 수 있는 답변인지 현장에서 들으시고 위원장님 좀 헛웃음 나오셨을 것 같은데. 웃음 참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두 분이 바로 그 두 분 같아요. 어떻게? 저 박성재 저 법무장관하고 한덕수 총리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접견실에 있었고 또 한덕수 총리는 접견실이 아니고 대회실인가 그 대기실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핵심적인 것은 사항은 아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5인 멤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저 누굽니까 한덕수 총리는 네. 아마 이제 그분이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마 그런 내용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근데 너무 어이없는 내용이 있던데.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최상목의 경우에는 이걸 가로로 2번 접고 다시 한번 접혀 있는 종이를 받고 보지도 않고 자신의 보좌 그렇죠. 사관부한테 넘겨줬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누구는 뒷주머니에다가 쪽지라는 거를 본인 표현으로는 네. 넣어놓고 집에 가서 알았다 그러고 이게 지금 권한대행과 전 이제 우리 현직 총리이긴 합니다만은 뭐 직무가 정지돼 있는 네. 한덕수에서 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수준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준 문건을 보지도 않고 쪽지다 집어넣고 보지도 않고 뒷집에 집어넣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죠, 의원님.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의 수준 아닙니다. 한덕수는 이 종이가 왜 있어? 하고 봤더니 뭐야? 선포문이잖아 이거랑. 중요한 문건인 거죠. 자 그리고 최상목은 모르고 있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무슨 강원랜드처럼 이렇게 위에만 살짝 보다가 야 이거 뭐 개헌 문건 같은데 하고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님.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 또 하나 주목되고 있는 발언이 김현태 특임단장 있지 않습니까? 김현태 특임단장. 네, 707에 네. 김현태 특임단장인데 말 바꾸기가 좀 진행이 됐었죠. 이게 헌재에서 기존에 했던 발언들이랑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들었던 지시 내용 중에 곽종근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발언도 있고, 근데 사실은 군 검찰의 진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는 또
반대의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김현택 707 특임단장이 사실상의 입장을 정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 저희가 어제 정치 라이브에서도 또 짚어봤습니다만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고 네. 저도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재판에 넘어간 상황인데 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헌재에 나와서 약간 뭔가 이 각을 튼다고 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텐데 혹시나 김현택 707 특임단장이 윤석열의 정치적 부활을 바라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좀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나와서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질문에 실제 소신 있게 대답한 부분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진술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걱정되는 대목은 좀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특임장장이 헌재에 나와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권위 앞에 아마 짓눌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임단장이 12월 6일 날 국회에 나와서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했고 네. 지난 그제 헌재에서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곽정근 사령관이 그거 아니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동료한테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은 것 같다 기억이 난다. 재판관께서 질문하니까 그렇다면 제 기억이 그 말에 검찰의 진술한 내용이 맞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흔들릴 수 없는 사실 겁니다. 사실입니다.